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김성동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션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참석자분들의 그 명단을 여쭤보니까 재건축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재개발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이 귀한 시간에서 얻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되어서 기존에 했던 자료들을 다 이제 버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았는데 일단은 좀 그 시간상 깊은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입식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제가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집이 몇 번 정도 평가를 받으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네 번. 네 번이요. 네 번이면은 정답에 근접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입니다. 일단 네 번도 정답이 가깝기는 한데 제가 정답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몇 번에 끝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은 네 번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이제 네 번보다 짧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번도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여러 번에 있었거든요. 그 여러 번의 평가를 받는데 대상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평가를 받는 시기는 굉장히 긴 우리 일정 속에 때때마다 나타나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평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함의가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준비한 거 너무 좀 그렇게 거창하지 못해서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한번 설명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은 보통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 허물어져가는 우리 조합장님의 단독주택 그리고 너무 살기 불편한 우리 추진위원장님의 아파트가 이러한 정말 힘들고 지난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 새로운 아파트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평가들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평가가 이제 여러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번 평가를 받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든 평가를 받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이 종전자산 평가, 현금청산 평가, 법인세 평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평가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시는 그 구역에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났다, 내지는 이익을 안 냈다, 그래서 법인세가 안 나온다 라는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법인세 평가는 웬만하면 한다 라고 이제 제가 전제를 두고서 요 세 가지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평가로 입체적인 대상물로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법인세 평가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속성이나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 현금청산 평가는 여기 보시다시피 재건축은 매도 청구 방식, 재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가 이 페이지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꽤나 많은 비율로 현금청산 평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게 말씀을 하실 때 재개발에는 현금청산 평가가 있고 재건축에는 매도 청구 평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현금청산 평가는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주요 평가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평가가 재건축은 매도 청구 방식을 따르고 있고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익성이 강한 그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부여해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수용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왜 이걸 얘기하지 하시지만 막상 현장에 가시면은 꽤 많은 그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돌려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그 대표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종전자산, 현금청산, 법인세 평가를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개가 점점 거쳐져 가는 느낌의 시계열적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종전자산 평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꽤나 많이 이제 진전이 돼서 평가 단계까지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제 처음 하는 평가입니다. 그동안에는 추정 분담금이었고 평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주민들이 추정분담금 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 내 재산이 높게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평가를 했는데 이것 봐라 높게 평가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라고 이제 막 와서 이제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종전자산 평가는 그런 가치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그 기능을 담당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적 출자 비율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내에 있는 우리 하나의 원이라고 가정하는 사업성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을 내 재산으로 인해서 그 지분을 차지해 가느냐를 주민들은 절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평가사가 그 기능을 부여받아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 종전자산 평가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가액을 배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종전자산 평가의 성격에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균형이다, 배분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근거 법령들은 어차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실 때 그냥 이 조문을 읽을 때 이때 그 평가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금청산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로는 재산권에 대한 완전 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종전자산 평가가 어찌 보면은 우리 평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제가 화장을 잘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의 그 메이크업의 기본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기본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있었지만 관리 처분이 깨지는 경우는 가격을 잘못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높고 낮으면 관리 처분이 깨지지 않는데 상대적 균형이 깨졌을 때는 관리 처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간다고 이제 웬만해서는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현금청산 평가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평가입니다. 이 현금청산자들이 있을 수 있죠. 구역에 현금청산을 선택을 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관리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을 당해야 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또한 굉장히 자기 자산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 현금청산 평가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보장,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기능, 그 재산권 보장의 기능을 평가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청산 평가는 무엇보다도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그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도 실제 평가를 할 때 다른 평가보다 현금청산 평가를 할 때는 그 직업 윤리적으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함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 짧은 이 구절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어지는 법인세 평가는 이 당시 법인세 평가를 할 때쯤 되면은 사실 이제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대충 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종전자산은 이제 아파트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실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법인세 평가를 할 때쯤 되면은 내가 살아있네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재산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 재산을 출자를 해서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를 싸게 평가를 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관념적인 부분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가를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시가를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평가가 법인세 평가이다. 이 앞에 두 개랑 조금 다른 부분은 약간 유틸리티라고 표현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지 모르시겠는데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가 각각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평가사를 만나면 이때 만나고 이때 만나고 이때 만나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은 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심오하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평가의 연결고리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3시간을 잡아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 파란색을 쓴 게 아니고요. 저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로고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라서 이제 그런 배경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평가, 종전자산 평가, 현금청산 평가 그리고 법인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또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 말씀으로 키워드로 안내를 드리면 종전자산 평가의 키워드는 공헌도와 상대적 배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종전자산이 다 누구한테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인데 어떤 부분의 그 땅과 어떤 부분의 빌라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야 될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헌도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 기능은 평가사들이 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는 공헌도와 상대적 배분이라는 키워드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금청산 평가는 완전한 보상과 정당성입니다. 이제 완전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정당성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현금청산 평가를 통해서 이 조합이나 우리 이제 정비사업위원회에서 현금 청산자들한테 평가를 해주고 나면 얻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금청산 평가를 해 주어야지 발목 잡히지 않는 서로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청산 평가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을 이제 평가를 조금 짜게 주고 아니면 뭐 사업성에 도움되게 움직여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다라는 부분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인세 평가는 자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너무 이제 귀한 내 자산이 전부 다 허물 없어지고 아파트로 변해가는데 내 살았던 추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원가로. 그때 자산의 시가가 최대한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절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인세 평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자 자산이라고 하는 내 재산을 적정하게 시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사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뭐 다양한 우리 그 정비 사업에서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꽤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감정 평가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이제 나중에 평가사들을 현장에서 만날 때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눠보시자라는 취지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각 평가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종전자산 평가의 슬로건은 가치는 가치답게 차이는 공정하게입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라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좋은 건 좋게, 나쁜 건 나쁘게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건 좋게까지는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나쁜 건 나쁘게라는 표현을 하기가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가치는 가치답게 차이는 공정하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다 보면 뭐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등화를 통해서 사업의 공헌들의 결정을 평가사들이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균형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이 종전자산 평가의 속성이자 슬로건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장이 환급금을
잔뜩 돌려받고 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떤 현장들은 정말 사업성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열망이 어마어마해서 동의율도 잘 나오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사업성이 안 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종전자산 평가를 너무 높이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해서 표현하는 게 한 목적적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좀 정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시장 가치를 지향하지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은 찍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한 목적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종전자산 평가에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현금청산 평가를 슬로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 건 준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청산자,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면서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통해 완전한 가치를 보존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보상해주는 권리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서로 간에 확보를 하는 방법이 그 토지 보상,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을 따르는 재개발에서 따르는 수용 방식과 재건축에서 따르는 매도 청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에서는 우리가 토지보상법의 원칙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 시장 가치를 지향을 하되 개발 이익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서는 현금청산 시에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건축 평가, 그러니까 매도 청구를 따르는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현금청산의 그 평가인데 또 기준이 달라졌어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인세 평가를 슬로건화하면은 비용은 크게, 세금은 작게입니다. 이거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평가는 우리 한번 평가받았던 종전재산 평가의 대상 물건이 거의 유사하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은 현재 그 법인세 평가를 하는 시점에 시가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비용이 크게 잡히는 평가를 하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나 정비사업위원회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싶죠. 최대한 안 내고 싶어서 원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이행위 계산에 해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 가능한 시가 수준에서 이 법인세 평가를 해가지고 원가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는 도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평가가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나중에 제가 드린 말씀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용도지역이 튀어나오는데 이 용도지역이 왜 튀어나왔냐? 이게 결국 가격의 가격 형성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용도지역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는 용도지역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에서 종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 당시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균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청산 평가를 할 때에는 아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수용 방식을 따르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고 토지보상법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청구 방식에서는 변경 후 용도지역에 준하여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파트는 사실 용도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물건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서울의 재건축 지역 중에도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에서는 이 용도지역을 어떤 것으로 적용하느냐가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방식에 실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 평가는 당연하겠지만 변경 후에 용도지역을 기준해야지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주 이제 현장에서도 질문 받으실 건데 현금 청산 시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현금 청산 평가할 때 구속력을 미치느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판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판례에서의 판단은 종전자산 평가는 배분을 위한 가액이고 현금 청산은 보상을 위한 가액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평가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종전자산 가액이 낮게 책정되어도 현금청산 평가는 높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우리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에 가장 유리하게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판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정점을 찾아가는 게 또 평가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심화학습으로 제가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현금 청산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과 매도 청구 방식 중에 아까 시가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었어요. 시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시가는 평가의 기준인데 그 평가의 기준의 양자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이익 반영 여부,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 방식을 따르고 있는 재개발에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법의 원칙을 따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역 옆에 지하철이 뚫렸고 우리 구역 옆에 공원이 생겨서 우리 구역은 지하철로부터 100m 안에 있는데 그 옆에 구역은 지하철로부터 500m가 있을 때 우리는 지하철로 인한 혜택들이 좀 더 가격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대적으로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한정지어서 배제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건축은 그 매도 청구에서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판례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은 도정법상 사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공익성이 덜하고, 그 공익성이 덜한 만큼 사적 자치의 영역이 좀 더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겁니다. 판결을 근거로 해서 매매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약간은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당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치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재건축 현장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금청산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벌써 한 4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됐는데, 그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그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가운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부분 중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평가가 사업 절차별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그 우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를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 종전, 청산, 법인세 등 단계별 법령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법적 안정성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면 안 되는 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부분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안정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가를 단계별로 그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고려해가며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를 잘 하면 평가 수수료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 다른 전체 사업비 중에 다른 사업비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많은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그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앞에 처음에 우리가 정말 깜깜한 시기를 지나가죠.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이제 지금은 추정 분담금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게 되는데, 그때 정비계획 수립 당시부터 우리가 추정 분담금, 그냥 도시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정말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이라도 만들어서 동의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분담금을 얼마로 확정을 하느냐가 우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분담금을 확정해가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뭐 현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아는 평가사들은 꼭 저는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발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려보내고 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전,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돌려보내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잘 아는 것 같으면 뭐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최종 분담금 확정까지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상황과 그 우리 구역의 특성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서 결국 그것을 분담금이라는 숫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평가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그 타당성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평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역은 처음에 들어갔고 어떤 구역은 중간에 들어갔고 어떤 구역은 끝에 들어가서 그 각 구역마다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점점 더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단단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 구역의 위원장님들, 조합장님들과. 근데 회사 실적은 요만큼입니다. 뭐 저희보다 더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보다 더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데 뭐 저의 목표는 5년 내 이 실적의 10배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지금처럼 열심히 제가 해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목표는 여기 계신 뭐 조합장님, 위원장님, 정비사 위원장님들과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고생했다라고 이제 그 말씀 드릴 수 있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능력 있는 평가사로서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는 좀 더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간은 제가 딱 맞춰서 끝낸 것 같고 뭐 Q&A는 뭐 시간이 되면 받으려고 했는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